안녕하세요. 부동산 대장 부대장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에 작성한 돈 버는 부동산 투자 전략입니다. 먼저 2024년 3월을 기점으로 부동산 전망을 살펴보면 한국의 부동산 경기는 지속적인 침체 국면에 따라서 아파트 거래량이 계속 급감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급매물 및 경매 물건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주택 공급량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심리 불안에 따라 소비 이축으로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일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 비아파트 규제 완화, 대출 완화 등의 소비 및 공급 확대 정책 추진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약 3월 중반 이후로 다소 가시적인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부동산 사이클 전망은 전문가마다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자신들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는 의미를 통해 사이클을 바라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우선 총선 이후 그 결과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대로 비등한 선거 결과가 나온다면 여당 및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민심에 대한 직접적 반영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내려놓을 수 있어서 하고자 하는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의 약한 강세를 보일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일시 부동산 정책에 의거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미분양 대책, 세제 개편 등의 부동산 공급 및 소비를 동시에 진작시키고 신생아특례 대출, 금리 인하 등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면 약한 강세를 띨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의 침체된 부동산 심리가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파급 효과가 발생해야만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동산 투자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약이나 특별 공급을 보면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수도권 등 주요 중심 지역으로 높았던 청약 인기는 다소 사그러들고 신중한 모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세 대비 합리적 가격의 분양은 시장에서도 허용되는 분위기입니다. 메이플자이 및 DH 퍼스트이어 아이파크 청약처럼 최소 시세보다 6억이나 25억 정도의 싼 가격의 분양 아파트는 인기가 유지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청약 시장은 많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를 제한 투자 측면에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축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기축 아파트는 2024년도 1월부터 아파트 가격 하락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 하락의 의미는 2018년에서 20년까지 상승기, 또 2020년 이후의 하락 시점 등을 감안하여 판단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이런 판단을 통해 섣부른 투자보다는 가격이 변동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기축 아파트의 투자는 아파트만을 단일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청약이나 재개발, 재건축의 추이를 비교 분석하면서 전체적인 투자 판단을 내려야 후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역전세, 금리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재개발을 보면 재개발 투자는 단기적인 기간 투자의 측면보다는 장기간의 뚝심 투자가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의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급작스럽게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로 그 타임을 잡기 어렵습니다. 서울 재개발은 현재 한남, 성수, 흑석, 노량진, 용산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 후 약간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전체적인 지역에서는 가격이 빠진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큰 시세 차익을 생각하면 기존의 아파트보다는 재개발 지역의 새 아파트도 노려봄도 생각의 여지가 있습니다. 재개발은 대략 3억에서 10억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데 현재 자금이 여력이 있는 분이라면 재개발 지역 중에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가격이 형성된 안정적인 재개발 사업 후반의 지역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다만 재개발 또한 기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섣부른 투자보다는 기존 아파트와 비교하면서 가격 변동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금의 여력이 많지 않는 분일지라도 재개발을 유념해 보는 것도 투자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특히 가격 하락이 이루어질 때에는 재개발 상급지도 영향을 받으므로
재개발 외곽 지역보다는 오히려 용산, 한남, 성수, 흑석 등의 중심을 노려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용산 원효로, 용문동, 이태원동, 한남 1구역 주변, 강남, 일원동에 아니면 방배동 등의 중심 지역의 빌라는 약 3억에서 4억 원의 금액으로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빌라 전세 사기의 여파로 빌라 시장의 매매 가격이 대단히 하락했습니다. 만약 과거에는 강북 빌라가 4억 원이고 강남 용산 빌라가 9억 원이었다면 현재 강북은 약 3억 원, 강남 용산 빌라가 약 6억 원으로서 강남과 강북의 갭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오히려 현재와 같은 시기는 강남 용산 등의 입지 좋은 지역에 재개발 가능한 빌라를 선점하는 것도 유리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국토부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류를 감지하면서 투자에 활용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빌라 이외에 근생, 상가나 사무실 등을 말하는 이 근생 등에 대한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 토지 소유, 근생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개발 완료 시에 주택은 단지 아파트 입주권만을 얻을 수 있으나 근생은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입주권의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은 종부세 면제, 주택수 산정 제외, 월세 수입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청약을 노리는 사회초년생이나 자녀 증여를 원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개발 투자의 중점적인 사항을 한번 말씀드린다면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신통기에 모아타운으로 선정되는 곳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서울의 전역을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일환으로 다양한 형태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 웬만한 건설사들은 송파 재건축과 같은 곳에서도 시공사 선정을 꺼리고 있는 만큼 재개발 또한 재개발 지역의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성을 논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화곡동과 용산을 비교해보자면 화곡동에서 84 타입이 10억이 넘는 일반 분양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 진행이 다소 어려운 면이 있지만 용산에서는 쉽게 20억을 넘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사업성이 좋은 입지 지역이냐 아니냐라는 기준으로 재개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용적률입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이나 신통기획은 대략 용도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약 250%의 용적률을 보이는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약 600%의 용적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대단히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개발 투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성과 용적률 등을 깊이 분석하고 진입해야 합니다. 대지지분, 조합원수, 감정평가, 공시지가 등 다양한 요소를 차치하고 쉽게 두 가지만 알아도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건축입니다. 주요 재건축 지역도 가격이 상승한 면이 있지만 자금 여력이 있는 분이라면 강남, 여의도, 목동 등을 중심으로 개별 재건축 단지를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속도를 원한다면 이와 같이 이름이 있지 않는 좋은 입지의 소규모 재건축도 노려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투자 수익의 극대화를 원한다면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강남, 여의도 등의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최근 가락 삼익 맨션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에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대결이 예상되었으나 대우건설이 포기한 사례처럼 늘어난 건축비로 인해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좁은 입지의 아파트를 보유한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의 부담은 상당히 크게 다가올 여지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재건축은 좋은 입지에 투자해야 하고 자금의 여력이 없는 사람이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충분한 사람의 신규 진입과 기존에 싸게 매입했던 원 보유자의 투자 영역이 재건축 투자라는 점을 주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매입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전세 사기로 침체되어 있는 빌라 시장, 특히 재개발 예정지 등을 투자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는 부동산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대로 좋은 물건과 지역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없는 상태에서 섣부른 투자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와의 상담 및 전문 지식, 경험 등을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곡동 지역의 다수의 싼 경매 물건들이 넘친다고 해서 섣불리 진입하게 되면 수익을 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다시 빠져나올 출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 빌딩 투자입니다. 꼬마 빌딩을 비롯한 빌딩 매매나 거래는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2022년 꼬마 빌딩의 거래가 약 7,000건이 이루어진 반면에 2023년에는 약 4,500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인 건물 매매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좋은 매물을 또 값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철거하고 신축을 하여 근생 건물로 용도 변경하는 형태로 건물 매입이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건축비 상승, 고금리 대출 등의 여파로 신축 투자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가구 건물 등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하여 리모델링하는 형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현격히 이루어질 경우 적극적인 금리 위주의 투자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투자는 기본적으로 자금이 많이 필요하므로 자신이 감당할 여력을 고려하여 신중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올해 상반기에는 총선, 일시 부동산 대책의 영향, 금리 인하 가능성, 신생아 대출, 특례 대출 등의 큰 부동산 변수가 많으므로 이런 변화를 잘 모니터하면서 투자의 방향을 잡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부동산 투자를 어느 한 방향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비아파트, 빌라, 근생 투자도 꾸준히 공부해도 좋을 것입니다.